대표님 저 이번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제가 세무사 100% 믿지 말라고 했죠. 본인이 우리 세무사 이렇게 또 뭐 탓해야죠. 대표님들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데 세무사만 믿고 준비 안 하시는데 그럼 나중에 세금 폭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레시피의 정용입니다. 자, 개인 사업자 분들 중에 이런 기본적인 세무 상식도 모르고 사업하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 맞고 저한테 오셔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 도와드리기는 해요. 그런데 이걸 알고 시작하는 거와 모르고 시작하는 건 정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차이까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손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무회계 상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세무회계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머리가 아프실 텐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첫 번째는 내가 사업하는 장소가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 감면 받으면은 많게는 100%까지 되거든요. 특히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을 했을 때 수도권 밖에서 창업을 하면 소득세 100% 5년간 면제가 됩니다. 만약에 청년이 아닌데 수도권 밖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50%가 5년간 면제가 돼요. 자,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를 1년에 500에서 600만 원을 내는데 이걸 5년 동안 100% 면제를 받을 수가 있으면 2,500에서 3,000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세금으로 돈 나가는 거 이거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이런 위치만 잘 선정하셔도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 고민을 잘 해보셔야 돼요. 제가 수도권 밖이라고 하니까 어디 저 강원도 산골짜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비과밀 억제 권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이고 수도권 외곽 쪽에 해당되는 화성, 안산, 용인, 김포, 남양주, 오산, 인천, 송도 등 생각보다 번창한 도시들이 비과밀 억제 권역으로 다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모두 이 혜택들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 안 살고 있는데요? 저랑 상관없는 지역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즘 공유 오피스나 소호 사무실도 잘 돼 있어서 거기서 자리 하나 쓰셔서 저렴하게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비과밀 억제 권역에 해당되니까 여러분 주거지와 달라도 청년인 경우 5년 동안 100% 감면, 세금 하나도 안 냅니다. 심지어 지방세까지. 엄청난 혜택이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지역 잘못 선택하셔서 감면도 못 받고 세금 그대로 다 낸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죠. 실제 제가 아는 대표님은 안양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대표님이 사업자를 내고 한 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매출하고 한간비를 빼고 이익에서 세금이 나왔는데 총 5년 동안 낸 세금을 합산해 보니까 3억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표님이 그 정보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더라면 안양에서 살짝 옆에 있는 화성에서만 시작했었더라도 그 3억을 세금으로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3억을 사업자금으로 다시 활용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 그만큼 회사가 더 성장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사례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결국 3억 손해본 겁니다. 지역을 어떻게 선택하냐 이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처음 업종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맞지 않는 업종을 선택해서 사업을 했다가는 나중에 이 가산세 나오는 이유도 있지만 또 업종을 잘 선택해야 창업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물건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업종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제조업과 전자상거래. 근데 여러분이 처음에는 물건을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팔기만 하려고 이 전자상거래업만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거 그냥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조업 업종 추가를 나중에 했다면 추후에 업종 추가한 제조업은 창업 감면 혜택을 못 받아요. 이 처음에 등록한 전자상거래업만 최초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제조업을 염두에 두고 업종을 넣었었다면 같이 세트로 최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추후에 추가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내가 미래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어떤 사업을 추가할지 알고 어떻게 알고 미리 등록을 하냐. 실제로 PD님도 업종 추가 잘못해가지고 혜택 다 못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우리 PD님한테도 이 꿀팁을 알려드렸었는데 그렇게 업종이 새로 추가될 때는 기존 사업자의 업종 추가로 넣는 게 아니라 아예 사업자를 새로 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러면 둘 다 창업 감면 혜택이 돼요. 이 꿀팁을 모르고 기존 사업자에 추가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세 번째는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비용 누락인데요. 그 대부분의 이유를 보면은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지 않았기
받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그 카드로 사용한 내역들이 자동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비용 누락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시죠? 그리고 사업용 계좌도 은행 가서 사업용 계좌 만들면 뭐 알아서 등록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이거 자동으로 등록 안 돼요. 이거 모르고 등록 안 하시면 나중에 가산세도 붙고 과태료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 꼭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거 3분도 안 걸리는 건데 3분도 안 걸리는 것 때문에 과태료 맞고 가산세 내면 억울하겠죠? 반드시 꼭 등록하세요. 네 번째는 적격증빙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자, 적격증빙이라고 하면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렇게 세 개가 대표적인데 여러분들이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잘 등록해놨으면 이 신용카드 영수증은 알아서 다 반영되기 때문에 이거는 끝이에요. 이건 완료. 그렇다면 남은 게 세금계산서랑 현금 영수증인데 카드를 쓸 수 없는 경우 현금을 주거나 계좌 이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큰 돈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 현금으로 달랬다고 해서 현금 뭉텅이로 이거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이거 나중에 적격증빙이 안 돼서 부가세 혜택도 못 받고 비용 처리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세금 계산서 꼭 끊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카드도 안 되고 세금 계산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직원들이랑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면 이거 현금 영수증 사업자로 꼭 끊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고 핸드폰 번호가 아니라 여러분 사업자 번호 10자리를 누르셔야 돼요. 이거 핸드폰 번호 누르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그래야 그게 사업자 전용 현금 영수증으로 반영돼서 딸려옵니다. 이거 세 가지만 잘하셔도 기본적인 경비의 95% 이상은 놓칠 일 없이 다 반영될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적격증빙에 대해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사업하실 때 시설 투자 비용이나 비품 투자 비용, 권리금 그런 비용들 나가잖아요. 이런 것도 세금 계산서 받으면 그대로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 이거 못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 못 받았다고 그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돈을 줬다는 내역만 있으면 비용 처리 다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라도 있으면 가능하니까 절대 현금 뭉텅이로 주지 마세요. 송금된 내역만 있어도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현금으로 줬다가는 적격증빙이 안 돼서 나중에 비용 처리 못 받고 부가세 혜택도 못 받고 그만큼 손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하시게 되면 청첩장이나 부고장들 다 캡처해놨다가 그 내역들도 잘 모아두세요. 접대비라는 항목으로 1년에 3,600까지 비용 처리에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개인 사업자가 꼭 알아야 되는 세무회계 상식 4가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자,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만큼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아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업 성장과 수익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세무적인 부분들도 어렵다고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것을 언제 활용할지 모르니까 공유하고 저장해놨다가 두고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두시고 만약에 개인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만약에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설명과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돈 버는 방법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레시피의 전용이었습니다. 안녕.